우리가 실학을 이어서 배워보면은 우리가 저번에는 농업 중심, 즉 중농학파의 주요 학자들, 그들의 어떤 주장들 살펴봤으면 이번에는 이제 상업, 공업, 상공업을 중심으로 개혁을 해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상공업 중심의 개혁 농자들, 즉 중상학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농학파는 아까 말했듯이 농업에 중점을 둔 개혁, 상공업 중심은 그래서 중상학파라고 보통 말하기를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 즉 중상학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그들의 특징은 일단 청나라를 자주 왕래한다. 우리가 앞서 이제 실학의 배경에서도 배웠듯이 청나라로부터 서양의 문물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훨씬 더 실용적인 학문들의 어떤 필요성이 인식이 된다라고 했었죠. 즉 청에 가서 청나라와 자주 왕래하면서 청에 발달된 기술들, 발달된 공업, 발달된 상업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상업이나 공업을 발전시켜야 이만큼 나라를 부국강병, 그만큼 나라를 강하게 만들 수 있겠구나, 부유하게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상공업의 지능과 기술, 공업 기술들의 어떤 혁신을 주장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들은 결과적으로는 부국강병과 함께 청나라와 교류를 확대할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즉 상공업자들,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자들, 즉 중상학파들은 청나라에 자주 왕래를 하면서 청나라와 교류를 확대하면서 상공업을 발달시키고 기술을 발달시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라를 부유하고 강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요 학자와 개혁 방안, 즉 중상학파에 누가 포함이 되어 있는가, 이 중상학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 중상학파, 보통 우리가 앞서 봤듯이 북학파라고도 많이 불러요. 북학파. 왜 북학파라고 부르면은 우리나라 북쪽에 청나라가 있으니까 청나라를 배우자라고 해서 북학파라고도 또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상학파들, 북학파들의 어떤 학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들의 주요 개혁 방안은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은 이 중상학파에서 우리가 살펴볼 주요 학자 4명으로는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이렇게 해서 4명이 있어요.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우리가 이것도 다 같이 한번 크게 소리 내서 읽어볼까요?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이렇게 네 사람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먼저 유수원부터 보면은 유수원은 산농공상의 직업적 평등을 주장했다는 것. 즉 이전에 이렇게 조선 후기 이전에 이렇게 실학이 등장하기 이전에 조선시대는 성리학이 중심이 된 시대였고 이 성리학에 따라서 선비들, 즉 선비사라고 하는 한자를 쓴 이 선비들, 양반들, 이 유학자들과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렇게 상업을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우위에 서는 사회였어요. 즉 성리학을 배우면서 성리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상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위에 섰던 사람들,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이러한 상업을 너무 돈만 추구하는 행위다, 사사로운 이익만 추구하는 행위다라고 해서 그렇게 좋게 보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상인들이 약간 조금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러한 사회였었는데 요 중상학파들은 아무래도 요 상업 이런 것들을 중시하다 보니까 즉 산업공상이 그냥 직업적으로 평등하다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직업에 귀천이 어딨냐? 직업에 어떤 직업은 귀하고 어떤 건 천하고 그런 거 없다. 산업공상 다 똑같다. 선비든 농사 짓는 사람이든 수공업, 공업 제품 만드는 사람이든 장사하는 사람이든 다 거기 다 똑같다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홍대용의 의삼문답을 보면 우리가 유수원은 요 우서라고 하는 저서를 만들었어요. 우서라고 하는 저서.
우리가 앞에서도 중농학파 배울 때 각각의 학자들의 저서들 한번 살펴봤었죠. 중상학파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학자들의 저서들까지 알아두면 좋아요. 그래서 유수원은 그 당시 이제 우서라는 책을 만들고 여기서 이제 자신의 뜻을 쭉 써내려갔던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홍대용의 의산문답을 보면은, 홍대용은 이제 의산문답이라고 하는 저서를 만들면서 여기서 주장을 했던 게 문벌제도의 폐지, 문벌제도. 즉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특정 가문이 권력을 잡는 이러한 문벌제도들의 폐지를 주장하고 지전설의 수용을 주장했어요. 지전설의 수용, 지전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지구가 돈다는 소리예요. 지구가 움직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구가 돈다, 지구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러한 서양의 어떤 과학 기술들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당시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중국 중심의 어떤 세계관을 극복해낼 수 있게 되었다는. 그 다음에 이제 박지원을 보면은 박지원은 뭐 열하일기, 양반전 이러한 책들을 저술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이들은 수레나 선박의 이용 이런 것들에 강조를 하셔요. 수레나 선박의 이용, 즉 수레라던가 선박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상업 활동을 훨씬 더 원활하게 만들자, 또 물건의 이동을 훨씬 더 원활하게 만들면서 유통을 훨씬 더 활발하게 시키자, 이러한 주장들을 펼치셨고 양반전을 통해서 양반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맹렬하게 비판하신 분이, 이러면서 이제 사회 개혁을 주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박제가 이분은 이제 북학의라고 하는 저서를 저술하면서 여기서는 소비를 강조하시게 돼요. 소비를. 박제가는 특히나 소비를 중요시 여겼던, 소비를 강조하는 사람이었어요. 즉 돈 번 거 그냥 가지고 있고 그냥 막 저축만 하고 그러면은 경제가 안 돌아간다. 돈 벌면은 그 돈 좀 쓰고 그래야 다른 사람이 또 돈 벌고 그 사람이 또 돈 쓰고 또 다른 사람이 돈 벌고 이러면서 돈이 돌아야 경제가 훨씬 더 활성해진다는 소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이렇게 주요 중상학파의 학자들이 이러한 주장들을 펼쳤다. 각각의 학자들의 주장 내용과 그 다음에 저서들까지 조금 잘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그래서 우리가 앞서 시간에 배웠던 그렇죠. 중농학파에서는 그렇죠. 정약용, 이익, 유형원과 같은 이러한 인물들, 즉 중농학파, 중성학파 각각 어떠한 특징들과 함께 어떠한 주장들을 펼쳤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각각의 학자들이 그 중농학파와 중상학파에 있었던 각각의 학자들이 과연 그렇죠. 어떤 주장을 펼쳤고 어떠한 책들을 만들었는가 이런 것들을 쭉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우리가 실학의 의의와 한계를 한번 살펴보면은 실학의 의의는 뭐 실용적이고 실증적이고 개혁적이다 뭐 이런 특징, 이러한 의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근대 지향적이다라고 했거든요. 근대라고 하는 말은 근대, 즉 현대랑 가깝다는 소리예요. 현대랑 가깝다, 즉 그렇죠. 지금 현대 사회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시기다. 그래서 실학은 훨씬 더 그렇죠. 근대, 현대에 조금 가까운 학문들이다. 현대를 지향하는, 개혁하려는 학문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학은 좀 더 정리해서 말하면 확실히 실용적이고 개혁적이고 앞으로 조금 더 나가려는 근대 지향적인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여기서 좀 잘 알아둬야 될 건 실학의 한계를 좀 잘 알아둬요. 실학의 한계. 한계 첫 번째로는 국가 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 우리가 앞서 봤던 대부분의 학자들, 정약용, 홍대용, 박지원, 유형원, 유수원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실상 국가의 높은 관직이 아니에요. 국가의 높은 관직. 우리가 나중에 요거에 이어서 이제 배울 텐데 요 당시 이제 정치는 세도 정치라고 해서 어떤 특정 가문이 그냥 권력 다 꽉 잡고 좌지우지하고 지들 마음대로 해먹던 시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학자들이 사실상 높은 관직을 차지하기 어려워. 근데 국가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고 정치를 하고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실시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그냥 국가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들이 아무리 책 쓰고 막 말로 떠들어봤자 의미가 없는 거야.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돼. 실질적으로 반영이. 이들은 그냥 월급도 낮고 아니면 아예 계급도 없이 그냥 고향에서 책 쓰는 이런 학자들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들이 높은 관직을 차지하고 있던 상황이 아니라서 국가 정책에 반영이 힘들었고 또한 유교 사상 체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대표적으로 유형원 이런 사람들 있죠. 균전제, 균전론 이렇게 해서 토지를 균등하게 나누자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또 신분을 나누잖아. 이렇게 기존의 어떤 성리학, 유교적인 사상에서 아직 완전하게 완전하게 벗어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게 한계점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겠어요.